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총선 54일을 앞둔 2월 16일 오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좀 지저분하다. 정치판이 왜 이렇냐.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또 알게 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 1분기에 125억 정도 혹은 4분기까지 포함해보면 이거는 500억 가까이 500억이 넘는 돈이 이 정당 정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번 다가오는 총선 22대 국회는 제대로 앉혀야 되겠다. 그리고 이재명이 통합위성 정당을 만들겠다 하면서 접촉하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간첩단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접하면서 국회에 간첩을 침투시키라는 북의 지령이 언뜻 떠오르면서 이번 총선의 무게감을 국민 모두가 나눠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감 속에 한없이 가벼운 개혁의 신당 이준석을 오늘 다뤄볼 생각입니다. 개혁의 신당이요. 지역구 6, 7곳을 타진하고 있다. 당대표, 공동 당대표 중에 이낙연은 이제 전라도에 출마 예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는 금태섭, 조홍천, 이원우 등등등이 맡겠다. 대구 영남 지역에는 이준석을 맡아라 이렇게 해서 한 나라를 세 조각을 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험지를 찾아가겠다라는 이준석 당대표는 전국의 험지입니다. 그 중에 멀리 찾을 필요 없지 않나. 다시 노원구에 출마하는 것이 험지 중에 험지다. 이렇게 빙빙빙 돌다가 비례의석 하나 받아서 국회에 입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당마다 공천심사 진행하고 면접을 받습니다. 1차로 단수 공천된 지역들이 발표가 났고요. 계속해서 발표가 나고 있는데, 그때는 당이 서류를 접수해서 내용들을 보고 정리를 했지만 전국 단위 선거인 총선은요, 중앙선관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요,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 그동안에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중앙선관위에 냈던 그 서류들이 과연 이번에도 똑같이 낼 수 있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받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공소시효에 따르면요, 선거일 후 6개월 내에 고발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는데요. 20대, 21대 국회의원과 관련한 저의 신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전화로, 이제 기록에 남기는 뭐한지 전화로 22대 총선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고발을 해주시면 주체가 중앙선관위가 그 고발권을 받아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이번 총선에 서류만 내는 순간 고발 들어간다. 많은 분들께서 이준석 저 학력비리 언제 끝낼 수 있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강남경찰서 등 제주에서도 그렇고 고발 당하신 분들, 고소 당하신 분들은 무혐의로 처리가 났고요. 지금 서초경찰서 같은 경우는 고발한 사람이 본인이 학력에 대해서 증빙한 서류를 내라, 그게 맞지, 그 말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등 가짜를 퍼뜨린다,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진실을 다 밝히고 그 공식화된 서류들을 다 냈죠.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이준석이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서류 제출을 안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질질질 끌고 가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번 총선 때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로 국회의원 달고 17년 백수를 끊겠다 생각하고 국회의원에 도전한 하버드 학력 사기 이준석이 과연 어떻게 진실이 드러날지 기다려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석 팬튜브에 나와서 이준석이 10분 15초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능도 안 보고 인성 면접이라는 것 하나로 카이스트에 갔다.
카이스트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자, 또 얼마 전에는 컵을 나르는 부분들 가지고 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영상들이 돌았는데요. 이 이준석 인성을 가지고 카이스트에 면접 하나로 통과했다? 카이스트 인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고요. 인생 자체가 편법이고 불법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사람들은요, 고등학교 때 여름 학기에 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수강을 하든지 1학기 때 받을 학점을 미리 따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준석의 고등학교 수업을 보면 일반 과정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썸머 수업 같은 것도 전혀 없고 학점도 인정 못 받는 중국어를 8개 수강했다는 거죠. 그냥 하버드에 다녔다, 하버드에서 나오는 식당 밥 먹었다 정도의 의미를 둔 인간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4년 내내 쉬운 과목만 수강한 머저리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보통 명문대에 유명한 전공에 입학하는 학생들은요, 입학 전에 빡시게 공부를 해요. 여름 학기 때 매스나 사이언스 같은 거는 수업 다 듣고 들어가는데, 이준석은 3학년 때까지 하버드에서 전혀 의미 없는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 개 띄워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준석이 하버드 학생증을 들고 있으면서 본인의 유튜브에서 나 하버드 졸업생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졸업 입학만 해도 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졸업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이가 없는 거고요.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하버드 복수 전공, 이 느낌은 서울대에 들어가서 4년 만에 법대와 의대를 동시에 졸업했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 하버드라는 학교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개뻥인지 안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이준석의 복수 전공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언론에서 올려쳐주고 처음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반응을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대범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봤을 때 SAT 1440점으로 하버드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SAT 평균 점수가 1520점, 쉽게 얘기하면 카트라인이 1520을 넘어야지 서류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1600점 만점에 1440점을 두고 하버드에 입학했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들어가서 가장 어렵다는, 그리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경제학과와 컴퓨터 사이언스를 동시에 졸업을 했다. 그것도 4년 만에. 보통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이 공개한 성적표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과 경제학 과목과 중국어 과목을 분리해서 3가지를 띄워드릴 건데요. 자, 지금 화면은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1학년 때 컴사 수업 하나 들었습니다. 2학년 때는요, 2개를 들은 것 같지만 WD, 이거는 수강 철회한 거고요. 그대로 가보면 4학년 때 들었습니다. 처음 앞에 보면요, 165라는 넘버가요, 학년을 이야기한다. 그냥 기본적으로 학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1학년 때 수강을 듣는 것. 자, 1, 2학년 총 통틀어서 2개 과목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요, 1, 2학년 때 전공 과목을 개수를 정해줘요. 8개에서 11과목 정도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전공을 선언하면 전공 교수 한 사람과 그 전공 교수님 밑으로 박사학 과정을 밟는, 쉽게 말하면 조교수 같은 느낌이죠. 5명, 총 6명에서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성적에 대해서 업투데이트 계속 관리를 해주고 그 학생과 함께 커가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하버드. 학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준석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준석의 성적표를 보면요. 1, 2학년 때 겨우 2과목 듣습니다. 전공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올시다죠. 그리고 3, 4학년 때 오른쪽에 보시면 3, 4학년입니다. 3, 4학년 때 보시면요.
컴사 121, 컴사 141, 컴사 161 이게 뭐냐면요. 1학년 때 수강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예측해 본 결과 어떤 식이냐 3, 4학년 때 전공을 선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강 과목이 열리지가 않아요. 클릭을 못 한다는 거죠. 겨우 수강이 열리는 거는 1, 2학년 수강이 열리는 거죠. 왜? 전공선언 통과를 못했으니까 다시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3, 4학년 때 주로 듣는 게 1학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4학년 때 들은 거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개. 그런데 2006년에서 2007년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 칸에 제페니즈 우드 블럭 프린트 있습니다. 일본 판화를 공부했다는 거죠. 그 밑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중국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평온하게 수업을 널널하게 잘 들었습니다. 3학년에 1학년 과정을 수강했다는 것 자체가 3학년 때 전공 선언을 하지 못하고 수업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1학년 수업을 들었다는 거죠. 수강 과목 자체가 미달이 됐는데 전공 선언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죠. 피라미드, 바벨탑, 아틀란티스, 스톤헨지, 마추픽추, 콜로서스, 빅풋. 그런데 여기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태기 이준석 하나 더 보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 1편, 2편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 띄워드릴 서류는요.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 노원구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빨간 칸을 보시면요.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 / 경제학 학사 졸업. 슬래시라는 말이 and 그리고죠. 그 말은 누가 봐도 이게 복수 전공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학위 증명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발급 기관명에 National Student Clearing House. 이거는 사설 기관입니다. 사설 기관. 이 사설 기관으로 발급 기관명을 때려서 집에서 프린트 아웃해서 갔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아포스티유 공증이라고 하죠. 동네 보습학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기간으로 봉인된 상태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기관에서 받아보고 뜯고 확인을 하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죠.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렇게 멋진 대학교를 나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대학원도 가지 않고 어딘가에 들어와서 취직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1차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요. 학사 증명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 대학교 졸업을요. 개인이 공증받아 서류 내지 않습니다. 직접 그 아포스티유 공증을 통해서 학교에서 그 원하는 기관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줍니다. 왜? 외국에서 졸업하고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또는 뭐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이렇게 사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또 검증 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요. 이준석이 이번에 총선 출마를 한다면 중앙선관위에서 아포스티유 공증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띄워드릴 사진은요. 진짜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생인 에던 코비 학생의 졸업장과 이준석이 졸업했다고 호소하고 있는 졸업장, 하버드 졸업장에 대해서 비교 컷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한 2탄의 영상은요. 경제학과 중국어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